이재명 성남FC 사태는 어땠었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는 관내에 있었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같은 이런 거대한 기업들로부터 성남FC가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갈취하듯이 받았습니다. 이 기업들이 왜 성남FC에 뜬금없이 왜 큰 돈을 바치게 되었을까요?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바꾸어달라는 용도 변경 허가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2사옥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 성남시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아쉬운 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권이라던가 사법권이라는 이 막강한 국가 권력을 쥔 공직자가 기업의 사활이 걸렸던 아킬레스건을 비열하게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냈다는 이런 본질적인 범죄 구조가 미르재단과 성남FC 사태 완전히 일치한다. 이게 바로 제가 만들어낸 평행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기가 직접 돈을 받게 된다면 감옥을 가게 되니까 제3자라고 하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우회로 상납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미르재단 때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들이 청와대에 있는 계좌라던가 아니면 박근혜 개인한테 돈을 직접 준 게 아니었어요. 청와대가 이 비선실세였던 당시에 최순실 씨, 그분을 내세워가지고 막 후에 지배하고 기획했었던 미르재단이랑 K스포츠재단이라는 번지르르한 이런 공익법인을 급조하게 되어서 그 법인 계좌로 돈을 우회해서 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남FC 사태는 또 어땠었냐면, 대기업들이 이재명 시장한테 개인 계좌로 대놓고 뇌물을 꽂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남시가 운영하고 이재명 측근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축구단 법인인 성남FC라고 하는 제3자 징검다리를 이렇게 내세우게 되었고, 그 성남FC에다가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탈탈 털어넣게 만드는 치밀한 우회 자금 세탁 방법을 쓰게 된 것이었죠. 법적인 망을 피하기 위해서 제3의 대리법인을 이 방패막이로 삼아서 돈을 거둬들였다는 수법까지 완벽하게 소름 돋는 판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덜미가 이렇게 잡히게 되니까 자발적인 공익사업이었다, 이렇게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미르재단 사태가 터지게 되었을 때는요, 당시 정권이 이거는 대한민국 문화진흥과 스포츠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숭고한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다. 대기업들이 그 공익적인 목적에 깊이 공감하여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낸 훌륭한 기업 사회공헌적 활동이다 라고 뻔뻔하게 변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재명 측근 지금 성남FC 사태를 두고 법정에서 과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민구단인 성남FC를 살려내려고 성남시의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 홍보를 위해서 정당하게 집행하였던 자발적 광고 계약이었다라고 말하는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속으로는 권력의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면서 강압과 협박 그리고 인허가를 믿기로 했는 추악한 대가성 거래를 이렇게 해놓고는 겉으로는 공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자발적 참여라는 위선적인 명분으로 포장하려고 했었다는 거. 이 뻔뻔함까지 어쩌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단 말입니까? 이러한 정과와 수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권력을 잡자마자 똑같은 버릇을 못 버리고 이번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멱살을 딱 잡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이 전당대회용 미르재단을 또다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의원님 페이스북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장 소름돋고 위대한 그야말로 압권 중의 압권인 대목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바로 이 법리적인 부메랑인 거예요. 천재적인 검사 출신 그리고 조선 제일검으로 불렸던 한동훈 의원님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완벽한 법리적 외통수의 덫을 놓아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소액주주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으로 생색을 내면서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법안이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상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그 상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골자가 뭐였냐면, 대기업의 이사들은 단순히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모든 주주를 위해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른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을 법에다가 대못으로 박아버리게 되었어요. 이 법이 통과하게 되었을 때는요, 이재명 정부는 자기가 개미 주주들의 영웅인 것처럼 막 동네방네 자랑을 해댔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이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바로 그 이재명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전당대회용 밥그릇 싸움인 이 명청대전에 총알이 이제 필요해지니까 500만 개미 주주들의 재산이 걸려있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사회에다가 대놓고 억지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강압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상법을 개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기업 총수들을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억지 투자를 강요하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 역겨운 이중성과 이 가식을 한동훈 국회의원이 정면으로 들이받아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동훈 의원님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사회를 향해서 아주 무섭고 정확한 법리적인 가이드 또한 제시하게 되었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자, 이사회 이사 여러분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들에게는 다수 주주와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청와대와 이재명 정권의 이 서슬프런 강압에 겁을 먹고 불복하여서 아무런 비전도 없는 호남 반도체 투자에다가 예 하고 도장을 딱 찍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통과시킨 그 개정, 상법 상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에 걸려서 당신들이 직접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거나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법리적인 외통수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대기업 총수들이랑 이사들을 옥죄기 시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법안이 도리어서 이재명 정부의 초법적인 기업 압박을 가로막는 거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서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버린 거예요. 한동훈 의원은 이사들에게 정권의 강압에 단호히 반대하라고 용기를 주게 되면서도 만약에 그 소신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정권의 치졸한 보복과 탄압이 들어오게 된다면 한동훈 의원이랑 성숙한 지지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당신들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끝까지 보호하겠다라는 이러한 약속까지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한동훈 국회의원이 이 서슬퍼런 페이스북 성명과 자, 이 이재명 정권이 파놓은 이 거대한 법리적 모순, 이거를 한 칼에 베어버리는 우리 국회의원 한동훈의 이 체급 차이가 여러분들은 느껴지세요? 장동혁 사퇴를 두고 여러가지 자기 대선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이런 얄팍한 정치, 거악의 횡포에 맞서서 대기업 이사회와 500만 개미 주주들을 법으로 지켜내겠다고 하는 한동훈 의원의 이 격이 다른 품격,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지하는 한동훈 의원은요, 이미 여의도 전체를 폭격하는 챔피언이자 보수의 거대한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지자들의 눈높이랑 격조도 이제는 이 한동훈 의원의 체급에 맞춰서 성숙하게 올라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거 없는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요, 비겁한 기회주의 이 정치인들의 줄타기에 속지 않기로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유주의자적인 이런 소신과 이 칼날 같은 팩트만을 좀 믿어보고 이 험난한 정치판을 한번 돌파해 나가 보겠습니다. 좌파의 위선이든 아니면 내부의 비겁한 계산기든 제 마이크 앞에 걸리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제가 낱낱이 해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고 제가 낱낱이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눈과 발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